지금 하고 있는 한 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신입사원 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생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또 너무 무모한 기대다. 그로스와 그다음에 언밸런스 그리고 또 공조로는 경영자 코칭의 저자인 조남성 원익홀딩스 부회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로스라는 책을 내고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언밸런스라는 책을 냈는데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언밸런스 하면은 그 워라밸 사회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약간 배척되는 그런 의미죠. 네, 어떤 의미로 언밸런스라는 책을 쓰시게 됐는지. 예, 제가 이제 그로스를 내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만나고 코칭 멘토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주니어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또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신입사원 강의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들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MZ 세대들 또 주니어 세대들의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도 느끼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또 동감하는 바도 많고 또 이해가 되는 바도 많고 한데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데 라는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모여서 네.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요. 네네. 이 언밸런스라는 제목을 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워라밸. 워라밸이 요즘에 있어서 주니어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삶에 키워드. 있어서에 대한 중요한 화두로 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 과감하게 워라밸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니어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워라밸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뭐냐?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주니어들이. 네,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는 게 워라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워라밸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과 삶을 갖다 균형 있게 잘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 큰 개념이었는데 저도 100% 동의를 갖다 하는데 과연 일과 삶을 갖다가 이렇게 균형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시간적인 균형일까?에 대한 워라밸이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균형의 개념으로 일 따로 뭐 회사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칼퇴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약간 변질된 부분이 이제 있는데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는 워라밸을 주니어 때 추구해서 평생 그렇게 워라밸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무리하고 리스키한 얘기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던져주고 싶어서 언밸런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제 생각이 좀 약간 꼰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부 제가 대화를 막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더 꼰대스럽게 비칠 게 글로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주니어들도 좀 읽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얘기인지를 갖다 조금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좀 더 깊게 이제 워라밸을 얘기를 해보면 워라밸은 일도 잘하고 싶고 네. 삶도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역량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목표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성취, 성공의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에서의 성공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의 목표가 뭐냐, 사회적 성취의 목표가 뭐냐라는 부분을 내가 일도 쉽게 말하면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사회적으로 하고 내 삶도 적당히 즐기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뭐 그렇게 자기 가치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일도 정말 잘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가 되고 싶고 그래서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그냥 양립된 상태에서 평생 갈 수가 없다. 다시 얘기를 해서 젊었을 때 나하고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그 기간까지에 있어서의 워라밸이 그 사람한테 가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워라밸을 얘기를 하면 주니어 때부터 워라밸 칼퇴근 시간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라이프 사이클의 워라밸 생각하시면 좋겠죠. 주니어 때는 열심히 일하고 네네네. 저같이 나이 들어서 뭔가 여유 있는 부분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 주니어 때부터 워라밸은 살아본 인생으로서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를 제가 잘 전달해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회 초년생 시절이 진짜 중요한 시절인데 예. 그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가 그 이후에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이게 주춧돌을 든든하게 쌓아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밸런스라는 책의 첫 문장, 출판계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인생의 긴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라. 이제 인생의 계획 같은 거 이제 안 살아본 인생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왜 네. 이런 말씀을 책의 첫 페이지의 첫 문장으로 하셨는지. 주니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니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기본 자세, 기본 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기 쉽게 학창 시절에서 이제 사회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학생과 사회인의 차이가 뭘까요? 직장인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생은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인은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하고 돈을 받는 거의 차이가 학업에 임하는 자세와 일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돈을 내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근데 돈을 받고서 일을 갖다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프로적인 마인드인데 실질적으로는 워라밸도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좀 반대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 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을 주니어 시절에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정립이 돼야지 본인의 미래가 길이 똑바로 북극성을 추진해서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설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조금 방황하고 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긴 인생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잡고서 나아가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잡았고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왜 잡았고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 개인이 주니어 시절을 지금 회고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너무 주니어 시절을 좀 아무 생각 없이 어영부영한 것 같다. 이런 그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자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런 인생의 목표 없었는데도 삼성 사장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잘 되는 거 보면은 인생의 목표를 뭐 잡는다는 게 이렇게 크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니어 시절에 제가 그런 목표를 좀 더 진지하게 세워봤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똑같은 궤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생에 대한 어떤 걸 갖다 가더라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저는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단위로? 20대 중반이다. 그럼 10년 후 30대 중반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겠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좋겠는가. 40대 중반은 50대 중반은 이렇게 한 30년을 스팬을 잡고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20대 중반, 30대 초반은 아직까지 살아본 인생보다 앞으로 사회생활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할 텐데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올라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장 때 다르고 사장 때 다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 입사를 해서 뭐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이제 그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갖다 해서 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0년을 회사 생활하니까 과장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 20년을 회사 생활하니까 임원이 됐고 네네. 30년을 하니까 사장이 됐어요. 네. 그럼 과장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고 임원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고 사장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한가를 제가 쭉 지나놓고 보니까 뭐 사원일 때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묻고 열심히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이제 뭐 한 3, 4년, 4, 5년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사원이 돼가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주춧돌이 되는 게 초기에 많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지. 네. 실력이 필요한데 실력이 필요하다는 게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말콤 글래드월의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네네. 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 하면은 만 시간이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운동선수나 예술선수에 한 분야 집중하는 거고 회사 생활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네. 8시간 근무를 하면 주 5일이면은 5, 8, 40시간. 그 다음에 1년 52주, 뭐 2주 휴가를 간다고 하면 50주면은 2000시간이에요. 네. 그럼 1년에 2000시간이면은 5년을 근무하면 만 시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10년 하려고 5년에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네. 5년이면 제가 만 시간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면 4년에도 할 수 있고 3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간부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과장 고참 정도가 됐었는데 간부가 되면은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은 아까 있어서에 대한 패기와 실력에다 덧붙여가지고 조직 관리력이 필요하죠. 아, 조직 관리.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조직 관리력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장이 되면 내 밑에 있다는 뭐 5명 있다, 10명 있다, 20명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역량, 내 성과 퍼포먼스는 내 개인의 일의 성과가 아니고 5명이면 5명, 10명의 10명의 성과를 다 합한 게 내 퍼포먼스죠. 부서의 퍼포먼스죠. 그렇죠. 네, 과장님이시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나만 일 잘하는 게 아니고 부하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일을 맥시멈으로 잘하게 부하 직원을 컨트롤하고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가 되는 거죠. 과장. 진급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원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임원이 되면은 전략적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통찰력이라는 거는 결국 그 밑에는 이제 뭐 작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에 대한 어떤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서가, 우리 조직이, 우리 사업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북극성 얘기를 했는데 저쪽으로 갑니다. 라는 걸 갖다 세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그 큰 조직이 엄한 대로 방향을 잡고 표를 하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한 군데를 갖다 맴돌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저 분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사업을 갖다 한다. 그럼 그 사업에 있어서 시장의 산업은 어떻고 고객은 뭘 요구하고 경쟁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고객의 니드와 경쟁사의 동향, 지피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 전체를 갖다 아우른 통찰력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래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저 방향이 세팅이 되는 거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있어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됐다. 네. 사장이 되면은 저는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사상과 철학. 사상과 철학. 가치관. 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분은 뭐 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장사꾼하고 어떤 기업을 만들 것이냐. 또 오너는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하는 거의 가치관. 또 우리 종업원들이 어떻게 자기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커리어를 개발하고 이 회사의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우리 회사가 사회에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점차 번창하고 종업원들을 위하고 영속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수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떤 경영자가 돼야 되느냐는 철학이 필요하니까 문사철이 필요한 거죠. 아, 사장이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과장, 임원,
사장이 각각이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10년 단위로 끊어봐서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간별로 맞는 필요한 역량을 디파인하고 거기에 맞는 기간별 공부를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되게 놀라워. 그런 뜻에서 제가 30년 30년 계획을 인생 세워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주니어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의 사원일 때 엄청 일을 잘하고 폐기에 막 야근해가면서 일을 잘했어요. 네. 과장이 돼서 리더십 발휘하기는 이거와 이건 전혀 다른 일이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임원이 돼서는 또 미래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사장이 돼서는 사상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것 같은, 아니 변신?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말하자면 정형학에서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승승장구하는데 네. 결국은 그 조직에서 남이 드러날 무능해서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승승장구하고 퇴출하게 된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을 해가지고 일을 잘 사원이 하던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던 일을 갖다가 2배, 3배로 열심히 하는 정도로 잘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2-3명일 때까지는 그렇게 커버가 될지 모르지만 100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변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어떤 계층 사다리에 맞는 역량을 변신을 갖다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미리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는 주니어 입장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고 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입사원들한테 30년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한 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신입사원 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생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또 너무 무모한 기대다. 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겠지만 인생에 올라가는 경력의 사다리에 맞춰서 거기에 변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갖춘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입사원들이 주니어 시절에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잘 좀 명심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